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교의품 우리가 1장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교의품 2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의 내용은요, 교의품입니다. 교의품 2장, 대종경 교의품 2장입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어떠한 도가 큰 도입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어떠한 도가 큰 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변이 지금 이제 2장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큰 도의 정의죠. 큰 도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이제 큰 도가 어떤 도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말씀에 보면은요,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또 소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큰 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이런종지, 이런종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종지와 또 사언사요 3억 8조. 8조는 이제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해야 될 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로 큰 도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교의품 2장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이제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다, 다 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대충 하면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죠. 사실은요, 다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들을 모두 종교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도, 이제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종교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에 선천 시대는 이게 지역적 한계에 갇혀 살았잖아요, 모두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리와 테두리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이나 공간,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그런 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도요, 지금 알아들어야지 말을 하지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적인 한계에 딱 갇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다른 데서 지금 행해야 될 그런 이치라든지 그런 도를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는요.
자연적으로 그 지역적 한계라든지 사람들의 인지의 정도 이런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법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법을 이제 냈기 때문에 그건 큰 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요. 뭐 그러면 그런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이제 나타나느냐? 모두 인도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그 인도를 못 가보셨으니까요. 인도는 사실은 신의 나라입니다. 인도는 지금 불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인도에서 생겼죠.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는데 불교는 그냥 인도에서 수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불교를 수출 불교라 그랬죠. 이제 인도를 이제 불교를 수출해 버린 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힌두라고 하는 이 지금 계급 사회거든요. 힌두는요. 그래서 이런 그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요 극복을 하지를 못해요. 부처님의 법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은 평등한 법이었거든요. 평등한 법이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니까는요. 인도에서는 불교가 수출돼 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나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도에 그러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일본의 사성제 계급 제가 얘기했죠. 그 사성제 계급이요 철저하다 이 말이죠. 그러하면요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힌두교의 나라거든요. 힌두. 그러면 힌두는 뭔가 하면 신의 종교예요. 힌두에서는 신을 많이 그래서 힌두가 주장하는 신이 말이죠. 힌두는요 어떤 첫째 신이요 브라흐마 흑마 신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신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에서 지금 모시는 신의 이제 브라흐마 이게 이제 첫째 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힌두에서 지금 이제 생기는 비스누. 저 인도 가가지고요. 뭐가만 막 사찰 이렇게 뭐 그 사찰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해갖고 모셔놨고 이게 누구냐고 하면 비스누 그래 비스누 신이다 이거예요. 비스누 신이요. 그래서 비스누는 뭐 하는 신인가 하면요 창조의 신이에요. 창조하는 신이에요. 그게 이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신으로 받으려고 하면은요 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신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지금 신으로 안 받들잖아요. 여러분들 받습니까? 제가 창조를 못하니까 안 받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창조신이에요. 그래서 비스누는요 계속해서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하는 그 신이 이제 비스누 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힌두에서 하는 근본적인 신의 세 가지 정의입니다. 이제 신의 세 가지 정. 세 번째 신은 뭔가 하면요. 시바 그래요. 시바 신이다 이거요. 그러면 시바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예? 이건 창조했죠. 창조가 하면은 또 뭘 해야 됩니까?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신. 그게 이렇게 되는 창조의 신, 파괴의 신.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항상요. 그러잖아요. 창조를 하면은 계속 창조만 하면 어찌 됩니까? 터져버리죠. 이 세상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면은 또 시바신은 뭔가 하면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죠?
창조와 파괴가 서로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신을 힌두에서는 지금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이런 신을 모시는 힌두는 인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적 한계 속에서 형성된 신앙 아닙니까? 큰 도가 되겠습니까? 큰 도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이제 정도에 맞는 이와 같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힌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힌두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기독교를 한번 봅시다요. 기독교에 위로 올라가면 기독교는 그 원천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기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는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것이 이제 하여간 이제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말이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뭡니까? 예. 선택된 우리는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사상.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지금요. 이게요, 선민사상이,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대교는 유대인을 비롯한 선민사상이죠. 유대인. 그래서 선민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어떻게 된가 하면 세계화 시켜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세계화 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화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화로 가지만도 또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고 안 그럽니까? 기독교도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큰 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역적 한계라든지 민족적 한계, 집단, 여기에 국한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실천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천하의 큰 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적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큰 도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불교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수출했다 그랬죠? 수출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중국으로 오고 이쪽 동남아로 가고 이제 두 갈래로 지금 이제 갈리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온 이제 그것은 이제 대성불교고 동남아 쪽은 소성불교다. 근데 대성과 소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건강령을 하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대성과 소성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성은요, 소성을 폄하하죠. 그러잖아요. 나도 저 동남아에 가가지고 가니까요. 확실히 소성은 소성이 돼요. 부처님이요, 슬리핑 부다. 이렇게 누워있는 부다가 있어요. 슬리핑 부다. 그러니까 이제 슬리핑 부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다가 돈 놓고 지금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요. 기복신앙 하잖아요.
하는데 돈을 딱 어디다만 놓는가 하면요, 얼굴 있는 데다만 돈 놓지 발 있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놓더라니까. 발에는 돈 안 나요. 왜 안 놓습니까? 발이나 무엇이나 또 똑같이 부다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송은 소송이에요. 즉,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소송 대성이 지금 갈려지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불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성 종파불교. 대성 종파불교. 그래서 종파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설한 경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소위 경전 그럽니다. 소위 경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는가 봐. 소위 경전. 무엇을 소위 경전으로 하나에 따라 가지고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종파. 그게요. 선종, 교종, 천태종. 이게 다 생기는 거예요. 정토종. 정토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면 정토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파가, 불교가 중국에 와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천년간 한국이 지금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향하는 불교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요, 일정한 소위 경전에 국한되지 않고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하나로 뭉쳐가는 통불교 형식. 통불교. 통불교가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지금 불교로의 형태로 갔다 이 말이죠. 자, 갔는데 또 문제는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다가 불교 수출했죠? 우리나라에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지금 불교 갈 거 아닙니까? 가서 불교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는 또 뭔가 하면요, 종파불교가 되는 거예요. 또 종파불교. 그러면 이 종파불교가 뭐냐? 일본은 말입니다, 불교의 종이요 엄청 많아요. 일본 가보셨죠? 종이 엄청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종이 말이죠, 다 오는 거예요. 또 일본에 갖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 황도불교가 돼요. 황도불교 들어보셨죠? 황도불교. 인도에는요, 왕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도와 불교가 이게 섭법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황도불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로 갔다 이 말이죠. 갔는데요, 한국은 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의 불교를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조선불교 혁신론 내가 얘기했죠. 조선불교 혁신론. 그 조선불교 혁신론을 말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불교도 어떤 지역적 한계나 민족적이나 또 종파나 이런 데 국한되는 부분들이 집단과 조직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살다가 보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생긴 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다 뭔가 하면요, 배제시켰죠. 다 배제시키고 모든 인류들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핵심만 뽑아서 내놓으신, 그래서 설립하신 것이 우리 원불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큰 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요, 큰 도를 지향해 나가도록 시작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이제 돼서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큰 도를 이제 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핵심에 여기 핵심에
큰도의 핵심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이런 종지예요. 이런 종지. 자, 이런은 뭡니까?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성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랬죠. 이 말씀 속에 말이죠. 뭐가 하면요. 이런 종지거든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 이런 종지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속에 재불재성 속에는요. 누구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생겨났던 모든 성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성자들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 재성, 모든 성이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마호메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타내신 근본 시민, 마음 도장짜리, 이것이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다. 시민, 마음 도장이에요. 마음 도장. 우리 인감 있습니까? 요새 인감 쓰나요? 예? 사인으로 다 하죠? 인감 안 하죠? 아이고, 예, 참. 세상이 이제 밝아졌네. 예전에 인감 도장 하나 지금 내놓잖아요. 그거 안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맞아. 요새 저는 뭐 이거 뭐냐면 카드를 안 쓰니까 카드 쓰고 나서 뭐 이렇게 뭐 한 번만 하면 되대요. 저는 지금 모두 다 사는 것이 지금 현금 박책입니다. 지금까지요. 카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 도장이거든요. 마음 도장. 이 도장 중에서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도장이 뭔가 하면요 시민이에요. 마음 도장이에요. 그래서 마음 도장짜리를 저렇게 말이죠. 이런쌍의 진리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상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큰도죠. 천하 사람들이 마음 도장짜리를 저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 도장짜리도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음 도장짜리죠. 그리고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주 만유 모든 것의 본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돕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면요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의 상징을 일원의 종지로 밝혀주셨고 그 일원의 종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지금 뭔가면요 실질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사은사요 삼학팔조다.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거는 뭔가면 신앙의 방법. 삼학팔조는 뭔가 수행의 방법.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은사요와 삼학팔조는 이런 종지를 신앙하는 방법이고 이런 종지를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요 천하의 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다 그렇게 생각되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이 국 안 그럽니까? 국이 넓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탄이 넓어요, 좁아요? 몰라요? 키우자 이 말, 국어를 키우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종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말입니다요. 이런 종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좁은 국어를 가지고는 이런 종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자꾸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지금 이런 종지에 우리가 서서히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한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국어를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국어를 키워가는 거예요. 일체 지금 모두 혜정님 집 하나 있죠? 집 하나 있죠, 집. 네. 그것만 내 집입니까? 그러면 또 이제 쉽게 넘어가 버리네. 그래서 대단종사님 본문 말씀에 무가 무부르가 무와 무부라. 내가 없으면은 나 아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다 이 말이죠. 또 무가 내 집이 없어요. 그럼 무부르가 내 집 아님이 없어요. 다 내 집이 되는 거요. 이게 뭔가 국이 넓어지는 것이죠. 국을 넓혀야 되는 거요. 천하의 큰 도를 우리는 지금 우리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지를 우리가 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국을 키워라. 이 국을 키워라. 근데 실제로 이 국 키우기가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금년 초에요. 금년 초에 드라마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지금 새로 오신 남자 어른도 이거 보셨나 모르는데, 드라마의 다큐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어른 김장하 하는 다큐예요. 아무도 못 보셨는가 봐? 봤어요? 장탄이 봤어? 교구장님이 저희 교당 와서 설법을 하시고 영상을 보라고. 그랬구나. 역시 참 중앙교구장. 어른 김장하. 이 다큐가 말입니다, 엄청 떠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요, MBC에서 만들었는데, MBC 중에서도 뭔가 하면 경남의 MBC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연타님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잘했네. 어른 김장하.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쫙 읽고는요, 정말로 이 사람 뭔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요, 이 양반은요, 국이 넓었다 이 말이죠. 컸다 이 말이죠. 국이요. 엄청 커버렸어요. 국이요. 어떻게 국을 컸는가 하면요, 이 양반이 지금 뭔가 하면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래서 한의사에 갖고는 근데 한의사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진주에서 했어요. 진주에서 한의사를 했는데, 이제 지금 한의원 가만있어, 가게 의원 이름이요,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하면요, 남성당. 남성당 한의원을 한 거예요. 진주에서요. 그러면 진주가 어떤 곳이냐? 서부 경남의
진주가 중심입니다. 경상남도의 서쪽 지방의 중심이 진주예요. 거기서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경영하는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였는데 이 지금 남성당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남성당이요. 남성당이 이제 이 남성당이라는 것이요. 대구가 지금 한약의 도시 아닙니까? 대구 가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보화당이 있죠. 근데 약정골목. 완전히 대구는요, 한 골목 전체가 뭔가면요, 그 한약방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정골목에 들어가는 입구 첫 가게가 뭔가면 남성당이었어요. 그때 저 지금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했다면 남성당 한의원 했는데 그 남성당 한의원의 대표이신 유영건 이분이 뭔가면요, 초대 원불교 대구 지부장을 했어요. 그래갖고는요, 지금 말이죠. 대구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대구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은 뭐 250만 뭐 이런데 지금 그때 한 75만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80만, 75만 뭐 이랬어요. 근데 그 대구의 한약방의 대명사가 남성당이었다니까요. 그 남성당에서 그게 해가지고요. 남성당 한의원이 약정골목의 대부인 남성당 한의원의 그 주인이 말이죠. 원불교 대구 지부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말이죠. 대구 지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가느냐에 따라 갖고 그 집단 가산체가 발전하냐 안 하냐 그게 달라지다니까요. 제가 서울 가갖고요. 제가 법조인 모임을 원불교 서울교구 법조인 모임을 했거든요. 법조인 모임을 했는데 그 법조인 모임을 하는데 이제 내가 우리 교도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 이제 판사, 검사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법조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도 모아갖고 이제 원불교 서울교구 법조인 모임이라는 것을 부산서도 했고요. 가서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참 내가 세상에요. 참 세상의 흐름을 제가 그것을 또 알았다니까요. 그걸 하면서 지금 말이죠. 법무법인 한결 이경근 변호사라고요. 그 유명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총무로 해가지고요. 법조인 모임을 딱 이제 만들었는데 그 법조인 모임이 말입니다. 현직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원불교 서울교구 법조인 모임에 나왔다니까요. 검찰총장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내가요. 그전에 내가 원효교당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원효교당 교무를 했어요. 했는데 원효교당 창립주 아들이 검사예요. 창립주 아들이 검사예요. 근데 내가 원효교당 교무할 때 교당을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그 창립주 아들이 검사인데 좀 나왔으면 안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검사 하나가 교당에 나왔다 그러면 그 교당 또 괜찮아지죠? 안 왔다니까. 안 왔는데 그 검사가 현직 검찰총장이 원불교 서울교구 법조인 모임에 참석했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나니까는요. 그 검사가 말입니다. 그 다음 법조인 모임에 딱 참석했어요. 원효교당 창립주 아들이 왜 참석했겠습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세상은 이러더라니까요. 눈도장 찍으려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제가요, 참 그분을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성당 이 양반도요. 이걸 했는데
이 지금 내가 어른 김장과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갔는데요. 그 예를 들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지금 이 다큐에서 이 양반이 말이죠. 지금 이제 한의원을 남성당 한의원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남성당 한의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다큐에서요. 그 운영을 하는데 돈을 이제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이 양반이 투자하는가 하면요. 사학재단에 헌납을 해. 사학재단. 사학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돈을 헌납을 해요. 자기 남성당에서 돈 벌잖아요. 하면 사학재단에다가 이제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주면은 이 사학재단은 뭔가 하면요.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계속 말입니다. 장학생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들 돈이 없네요. 참.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하면 여성 쉼터.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돈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하면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뭔가 하면요. 이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이런 말이죠. 일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 김장하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어디 나서고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요. 경남일보라는 신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기자를 했던 사람이 이 양반을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주라 하는 간청을 했어요. 하니까는 그분이 뭔가 김주환이에요. 이름이요. 김주환이라는 기자였는데 지금 MBC 다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지원해갖고 이제 지금 그 양반 그걸 이제 이제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이 다큐를 만든 거예요. 이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요. 참 이게 이제 이 양반의 그 철학이에요. 남성당 한약방을 하면서 자기가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갖춰야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남성 한약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픈 사람들께서 받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고 돈 받죠? 이 지금 남성당 한약방에서 이 김장하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돈을 벌었거든요. 벌었는데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돈을 양반은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면요. 병든 사회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이 생각 하기가 쉽습니까? 아픈 사람을 상대로 내가 버는 돈이다. 그게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요. 병든 사회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자기가 할 일이야 하는 것이 철학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들을 딱 끄집어내 갖고요. 사회에다가 지금 털어줬다 이 말이죠. 히트 안 치겠습니까? 멋지죠? 국이 터졌다 이 말이죠. 국이 터졌어요. 그래서요. 어떤 장학생이 하나 찾아갔더랍니다. 김장하를 찾아갔어요. 자기가요. 장학금을 받아갖고 이제 가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항상 한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장학금 받아갖고 내가요. 이 사람이 김장한테다 어떻게 얘기했나. 내가 장학금 받아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데모만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네가 그렇게 한 것은 사회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돈을 사회를 위해서 투자한 거다. 이게 실수입니까? 내가 너한테 돈 그거 줬는데 그 돈 갖고 가서 대모만 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요, 이런 지금 다큐를 지금 이제 MBC, 경남 MBC에서 방영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뜨는 이와 같은 이제 지금 현상들이 이제 우리 그 주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건 뭔가 뭐 국어를 틔워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국어를 틔우는데, 이제 이 지금 어른 김장하는 국이 터졌죠. 국이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지금 교육품 2장, 이 2장을 공부하면서 사람은요, 좁은 국 속에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국을 틔우라 이 말이죠. 그래, 국을 틔우는 것이 뭔가 하면요, 천하의 큰 돌을 우리가 말이죠, 내것 삼아가지고 그 천하의 큰 돌을 표준 삼아서 그 천하의 큰 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말이죠, 자기 개인에게 집착되지 말고 이것을 말이죠, 사회적 역할로 확대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맹세와 이와 같은 다짐을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우리 내가 개인 아닙니까? 내 개인이죠. 내 개인이 사는데요, 내 개인이 사는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체내에, 한 사람의 체내에 담겨져 있는 미생물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상상 초월합니까? 38조 개예요. 38조 개! 38조 개의 미생물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하는 거, 이거하고는요 질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38조 개의 미생물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죠, 하나의 38조 개의 이 지금 미생물의 세계, 자, 거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생태계가 있죠. 그렇죠? 거시적인 세계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생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38조 개의 그 생태계, 그것도 말이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생태계 유지한다. 자, 사람들요, 치매 걸린다 그러죠. 치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생태계에 내 세포를 파괴하는 미생물도 있고, 내 세포를 파괴 안 하고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미생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파괴하는 미생물이 생태계가 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세포가 파괴되겠죠. 그래갖고 오는 결과가 뭡니까? 치매.
제가 오늘 이거 지금요 엄청난 거 가르칩니다. 치매 이게 오는 거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불공하느냐, 미시적인 세계인 이 생태계를 어떻게 불공하느냐, 이 속에도 뭔가면요 불공법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국이 확 넓어졌죠. 이런 국을 우리는 말이죠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생태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의 세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지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감사합니다.